여러분 반갑습니다.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. 역시 오랜만에 방송을 제작하네요. 콘텐츠가 다 떨어졌습니다. 역시. 그래서 역시 또 복습 삼아 이 내용을 한번 볼까요? 여러분이 주식 투자를 뭐 10년, 20년, 30년 한다고 할 때 투자 수익률의 대부분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보유 종목의 약 4%, 그리고 투자 기간의 약 10%에서 투자 수익률 대부분이 나옵니다. 그래서 일단 분산 투자해야 되겠죠. 그죠?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해야 됩니다.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장기 보유해야 되겠죠. 스테이드 코스 해야 됩니다. 제레미 시겔 교수가 한 얘기예요. 그죠? 작년 이제 9월 조정 후에 9월에 약 한 9% 정도 빠지고 현재 1월까지 3개월째 장이 횡보 중입니다. 그죠? 그래서 짜증나죠. 변동폭도 굉장히 심합니다. 그죠? 나스닥 100 기준으로 15,000에서 16,500 사이를 이제 횡보하고 있는데 저 빼고 많은 투자자들이 짜증이 나겠죠. 물론 저도 기분은 좋지 않습니다. 3개월 횡보하는데도 이렇게 짜증과 조바심에 4848 매매를 자주 하게 되면, 그러면 1년 횡보한다면, 2년 횡보한다면, 주식시장은 대개 보유기간의 약 3분의 2 정도는 추세가 없는 횡보장이거든요. 약 3분의 1 기간 동안에 대부분의 추세가 크게 나타납니다. 그게 뭐 상승이든 하락이든. 그래서 이렇게 횡보 하락장을 대하는 마음가짐을 어떻게 해야 될까? 자, 4% 기간, 4% 보유 종목의 4%, 보유 기간의 약 8%, 뭐 반올림해서 10%라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대부분의 수익률이 나오는데, 옛날에 캠피시 저서 어디에서 읽은 것 같아요. 뭐 구글 검색해 보시면 이런 내용은 많이 있습니다. 그냥 10%라고 하고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수익률 대부분이 나온다고 하면, 자, 여러분이 이제 100개 종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10년 보유해요. 그레이든 1년에 250일이니까 2500일. 그리고 수익률 100%라고 하면 요 100개 중에 단 4개의 종목이 그 수익률 대부분을 끌어올려요. 이 4개의 종목은 뭐 매년 바뀝니다. 그죠? 뭐 1년 단위로 바뀌고 10년 단위로 바뀌고, S&P 500 같은 경우에는 약 10년 동안에 30% 이상의 종목이 교체됩니다. 그래서 뭐 과거 80년대 같은 경우에는 엑스모빌 같은 에너지 주식이 그 미국 시장의 시총을 대부분 끌어올리고, 90년대, 2000년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IBM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컴퓨터 기업들이 그 수익률의 대부분을 끌어올렸겠죠. 그리고 2010년 이후에는 이제 빅테크 기업 5개가 그것도 대부분의 수익률을, 미국 증시의 시가총액을 끌어올렸겠죠. 그래서 단 4개의 종목이 그 수익률이 대부분을 끌어올립니다. 그래서 여러분이 보유 종목이 적으면 적을수록, 그리고 그것이 개별 종목일수록, 그 옛날에 영상에서 한번 봤습니다. 그죠? 장기 투자 수익률의 표준 편차가 증가합니다. 커집니다. 변동성이 커져요.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장기 투자 수익률도 아주 형편없게 될 확률이 큽니다. 여러분이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약 70% 이상이, 100명 중에 70명 이상이 보유 종목이 3종목 이하예요. 그래서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의 장기 수익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리고 보유 종목이 적을수록 4848을 자주 하겠죠. 왜냐? 몰빵을 했으니까 불안할 거 아니에요. 그죠? 그리고 하필 이 또 100개의 보유 종목 중에 수익률을 깎아먹는 하위 25개, 이런 실적도 없는 또 밈 주식을 좋아합니다. 그죠? 대부분의 이런 몰빵 투자자들이. 이런 밈 주식에만 몰빵하는 이런 투자 습관을 갖고 있다면 역시 장기 수익률은 손실이 날 확률이 큽니다. 그죠? 그러면 노후빈곤의 위험이 찾아올 수 있다. 그리고 이제 2500일 중에 250일 보유기간 동안에 그 대부분의 수익률이 나온다고 그랬거든요. 그래서 대개 이 조정 후 혹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. 그죠? 급 반등장 또는 이 대세 상승장에서 베스트 10데이스를 놓치게 되면 여러분의 수익률은 반토막이 나거나 본전이 되기 일쑤입니다. 왜 그럴까? 자, 대개 이런 인내심 없는 투자자는 조정 중에 이런 밑바닥에서 공포에 또 급매도를 하거든요. 이런 작년 9월입니다. 이런 조정장 한 달 만에 9% 가까이 빠졌어요. 나스닥 100 인덱스거든요. 한 달 만에 약 9% 가까이 빠져버렸습니다. 그죠? 그래서 공포에 매도를 하게 됩니다. 인내심 없는 이런 투자자는. 그리고 이제 10월 달에 또 한 12%, 14% 넘게 이렇게 올랐어요. 그러면 이 FOMO, Fear of Missing Out이죠. 그죠? 이 FOMO 때문에 또
급등장에서 이렇게 추격 매수를 하게 됩니다. 그리고 횡보하고 있는 이 3개월 동안 짜증나가지고 사팔사팔 하겠죠. 그래서 이런 인내심 없는 투자자는 조정의 이 밑바닥에서 공포에 매도를 하고 요런 급반등장 놓치고 다시 고점에서 나만 빼고 다 주식 들고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이 포모의 매수를 반복하게 되거든요. 그래서 요런 구간을 몇 번 이렇게 공포 매도 급등장에서 매수 몇 번 반복하고 나면 여러분의 자산이 녹아내리기 시작한다. 그래서 투자 심리 차원에서 이 여러분의 수익을 결정하는 것은 중요한 요소는 절제다. 절제. 잘 참으셔야 돼요. 매도 욕구를 참고 매수 욕구를 참고 잘 참으셔야 됩니다. 그리고 장기 보유하셔야 돼요. 그래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위와 같은 매매 행위를 반복하고 있을 것이다. 이런 매매 행위를 반복하고 있을 것이다. 그러니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 장기 투자 수익률이 요 족보 아래의 모양과 같다. 1.9%다. 20년 연평균 수익률이 20년 보유했을 때 연평균 수익률이 1.9%다. 개인 투자자. 은행 이자만도 못하고 이 당시 페드 기준금리가 1.92%라 그랬죠. 인플레이션도 못 이긴다. 이런 투자는 인플레이션도 못 이기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산은 잠식되고 있다. 그러면 이게 이제 미국 개인 투자자들이거든요. 우리나라라고 다를까? 우리나라 투자자는 더 처참합니다. 자, 우리나라의 개인들이 선호하는 코스닥 바이오 있죠. K 바이오. 이런 데 투자한 개인들의 10년 가상 투자 시뮬레이션. 우리나라 개인들이 선호하는 주식에 이렇게 10년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수익률이 마이너스 74%예요. 동기간 외국 기관들의 수익률은 78%, 24%입니다. 이 기사를 참고해 보시면 돼요. 그리고 2020년 한국 개인 투자자 수익률, 2020년 코로나가 왔을 때 코스피도 그렇고 미국 S&P도 그렇고 YTD 수익률로 30% 이상 다 올랐었거든요. 하지만 2020년 한국 개인 투자자, 한국 시장 동학개미, 한국 시장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의 수익률은 수수료 빼면 마이너스 1.2%다. 보유기간은 8일이다. 8일. 코로나 때 이렇게 대거 유입됐는데 이 저점에서 3월 코로나 때문에 저점이었잖아요. 그죠? 지수가 30% 이상 빠져가지고 저점에서 이렇게 들어오고 가만 놔뒀으면 지수 수익률로만 100% 이상 수익을 봤을 건데도 이렇게 단타하다가 마이너스 1.2%. 보유기간 8일이라 그랬죠. 8.21. 회전율이 약 3,100%입니다. 3,100%. 자, 그래서 이제 이런 한국장에 실망해가지고 미국 시장으로 옮겨온 서학개미는 어떻게 됐을까? 자, 서학개미는 2021년에 동학개미 수익률의 3배라고 그래요. 자, 이러니까 미국 주식 사지. 서학개미 올해 수익률 2021년입니다. 동학개미의 3배라고 하는데 이 3배라고 해봤자 수익률이 이 모양이에요. 자, 국내 주식 작년에 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6.31% 수익인데 플러스 수익을 거뒀지만 수익률이 변변찮죠. 이 기간 동안에 2021년 YTD 수익률로 S&P와 나스닥이 21%, 22% 정도 됐거든요. 하지만 서학개미 수익률은 이 모양이다. 10대 수익률이 그나마 제일 낮네요. 아마 이 수익률은 10대가 직접 투자해서 그런 게 아니고 부모가 아마 운용해줬을 거예요. 그죠? 10대 수익률이 높은 걸로 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이제 정해주고 운용해주는 정권 계좌인 것 같아요. 이런 계좌는 사팔사팔을 하면 안 되거든요. 그러면 차명 계좌로 의심받기 때문에 그냥 사고 가만히 내버려 둬야 돼요. 그래서 다른 연령대에 비해 그나마 좀 참을성이 있는 50대, 60대도 수익률이 변변찮다. 지수 수익률에 한참 못 미치고 있다. 그래서 나머지 이런 연령대도 그냥 한국장에서 투자하던 습관대로 미국 주식도 투자한 것 같아요. 개별 종목 적게 보유하고 4848 밈 주식 그런 거 했다 이거죠. 그죠? 그래서 실제 이제 요 동아일보 기사를 보고 실제 정말 수익률이 저럴까? 그냥 인덱스만 한 사람들은 수익률이 20% 가까이 났을 텐데. 그리고 며칠 전에 이제 후배가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이 후배도 미국 주식 한 지 한 3년 됐거든요. 그래서 3년 동안 미국 주식 투자 수익률이 요 모양이에요. 그냥 이 후배도. 그래서 이 후배가 이제 2021년에 자기 이제 미국 투자 수익률을 너무 처참하게 그 이제 수익률을 요리 한번 봤더만 요 도표 그대로 돼요. 그래서 이제 이 후배한테도 지난 이제 3년 동안 계속 이제 과세 이연 계좌 삼총사
인덱스 투자의 장점을 3년 동안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데도 이 후배는 잘 안 하대요. 그래서 개별주 열심히 했어요. 미스터 유, 자네 얘기네. 이 후배도 제 유튜브 영상을 보고 있겠지만, 소재로 언급해서 미안하지만, 아무튼 인덱스 투자하기를 늘 이렇게 권유를 하지만, 이 친구는 안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꼭 과세형 계좌 삼총사로 투자하는 게 내키지 않거든. 미국 직투로도 인덱스 위주로 투자를 하라고 했는데, 제 말을 듣고 뭐 설득될지는 모르겠네요. 자, 그러면 이런 이 개인 투자자들이 개별주 중독, 이런 개별주 중독으로 금융치료 후 저렇게 큰 손실을 보거나 몇 년 동안 시장 수익률에도 한참 못 미치는 미미한 수익을 거두고 이런 금융치료 후에 인덱스 투자로 이제 반성하고 복귀하는 데는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? 이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뭐 투자 카페나 뭐 단톡방이나 그런데 이제 오래 활동해 본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약 3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. 약 3년 정도. 하지만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. 퇴직 후에 이런 퇴직금으로 개별주 몰빵하고 시장에서 아웃되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. 그래서 다시 요 그림으로 돌아가서 이 횡보 구간에 짜증난다고 사팔사팔 하다가는 아무튼 투자의 두 개 족보 출력해서 액자에 넣어 놓으라고 그랬잖아요. 그죠? 이렇게 됩니다. 이렇게 됩니다. 남 얘기가 아닙니다. 이렇게 사팔사팔 하다가는 이렇게 됩니다. 그리고 인덱스 수익률을 이길 확률은 5%입니다. 5%. 25년 투자했을 때 5%입니다. 100명 중에 5명이 인덱스 수익률을 압도적으로 이기는 것도 아니에요. 간신히 이깁니다. 간신히. 인덱스 수익률이 10%라 그러면 이 5%는 인덱스 수익률을 간신히 약 뭐 한 11%, 12% 정도의 수익률을 거둔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25년 투자한다고 했을 때 자, 100명 중에 5명이 간신히 인덱스 수익률을 이기고 나는 그동안 뭐 공부든 뭐 운동이든 뭐 어떤 분야에서든 뭐 열심히 노력하고 재능도 있고 그래가지고 늘 상위 5%의 능력을 발휘했으니 내가 이런 5%의 뛰어난 투자자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의 자유이나 자, 이 주식 투자 분야에서 공부와 여러분들의 뭐 공부와 노력, 투자 실적 이런 거는 뭐 인과관계도 상관관계도 크게 없다 그랬죠. 그죠? 그 블랙스완과 행운에 속지 마라 이 저자 나심 탈레버 있죠? 이 사람이 그 옵션 트레이드를 했는데 어느 날 이제 택시를 탔는데 회사 출근하면서 그 택시 기사가 인도인이었나 봐요. 영어가 좀 어색해가지고 자기 말을 못 알아듣고 회사 정문이 아닌 다른 출입구에 이제 자기를 내려줬어요. 그리고 그날 이제 자기가 어떤 특정 색깔의 넥타이를 메고 있었는데 이날 트레이딩이 굉장히 잘 되었대요. 그래서 나심 탈레버는 그 뒤에 맨날 뒷문으로 출근하고 그 색깔의 넥타이만 메고 출근을 했다.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. 뭐 다 운빨이라는 거죠. 그죠? 공부와 노력은 투자 실적과 별로 상관관계가 없다. 그래서 25년 이렇게 열심히 아끼고 이제 저축해가지고 매크로 경제지표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새벽까지 저렇게 개별 종목 사팔사팔 열심히 했는데 저 상위 5%에 들지 못했다면 역시 인덱스 수익률을 이기지 못했다면 그리고 혹시나 손실이라면 자, 이 25년의 시간은 돌이킬 수 없겠죠. 그죠? 이렇게 밤잠 설치며 악화된 건강과 여러분이 이제 앞에는 노후 빈곤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횡보장, 조정장, 약세장을 대하는 마음가짐은 어차피 뭐 당장 뭐 내일 돈 빼가지고 뭐 차를 사든 뭐 해외 관광을 가든 할 게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10년, 20년, 30년 뒤를 이제 보고 투자를 할 거기 때문에 혹은 이제 노동력을 상실 후에 생활비, 마련 자금인데 올해 1년, 뭐 1개월, 향후 2년 손실이 나면 어떤가 싸게 살 수 있어서 좋겠죠. 그죠? 하루 1%, 한 달 30% 하락하면 어떤가 뭐 이달 월급 들어올 때 싸게 살 수 있어 좋겠군 라고 생각해야 되겠죠. 그리고 이제 올해 뭐 테이퍼링도 있고 금리 인상도 있고 뭐 신경도 안 쓰지만 올해 22년에 인덱스 수익률이 마이너스라면 덕분에 싸게 살 수 있어서 좋겠군 라고 생각해야 되겠죠. 그리고 올해 이렇게 인덱스 수익률이 시장 수익률이 마이너스면 대개 내년에 왕창 오릅니다. 2018년에 S&P가 약 마이너스 3%였거든요. 2018년에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그해 이제 마이너스 수익률이었는데 2019년에 약 30% 가까이 올랐죠.
그죠?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수익률이 나면 그 다음에는 되게 왕창 오릅니다. V자 급반등합니다. 그래서 횡보, 조정, 약세장, 하락장이면 덕분에 싸게 왕창 살 수 있어서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. 왜냐? 곧 왕창 오르기 때문에. 그래서 늘 하는 말이지만 그냥 월급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늘 하던 대로 인덱스 매수해라 라는 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. 이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